안녕하세요. 매그남TV의 매그남입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과 산업 및 공정 자동화로 효율성은 극대화돼 가고 있지만 갈수록 사람이 설 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평생 직장 또는 평생 직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다수가 충분한 수입을 얻기에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방송 작가, 방송 PD, 뉴스 앵커, 신문 기자 등으로 언론계에 종사한 뒤 기업 홍보 마케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을 거쳐 지금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굳이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론 듭니다. 게다가 수명도 점차 늘어나 100세를 넘어 향후에는 120세 인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 최소 3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론 기술적 발전으로 온라인 상거래와 구독경제, 공유경제 등이 생활화됨에 따라 지금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기다 라는 말도 자주 거론됩니다. 이는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며 나만의 콘텐츠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냉장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하나씩은 있는 냉장고를 구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이 바로 냉장고가 가진 콘텐츠입니다. 이처럼 유형의 제품들을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인 것입니다. 에어컨은 시원하게 하는, 세탁기는 옷을 깨끗하게 빠는, TV는 재미나 정보를 주는 각각의 기능적 콘텐츠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남들이 만든 물건을 판다고 해도 그 상품을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벤츠, 나이키, 샤넬과 같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때 브랜드나 디자인 또한 그 제품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영역입니다. 흔히 콘텐츠라고 하면 시나 소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창작물이나 블로그와 유튜브 같은 무형의 내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물건과 제품들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유형 또는 무형의 것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결국 콘텐츠이며 모든 길은 콘텐츠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앱테크라는 것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 소수가 고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권장드리진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유튜브에도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참조하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콘텐츠 만들기와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물론 많은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개념의 경제적 자유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도 수익 자동화를 통해 현금 창출과 흐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데 있어 콘텐츠와 투자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콘텐츠의 소비자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와 자세를 갖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론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모든 것에 있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수익 자동화 콘텐츠 만들기와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블로그는 신선하거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입니다. 대중적이고 많은 이들이 하고는 있지만 막상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며 이를 수익화하거나 자신의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이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레드오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블로그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거나 현재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인 분들을 위해
블로그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근간을 이루는 콘텐츠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대중음악에는 가사가 있어야 되고 드라마나 영화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영상의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가 아무리 비중을 높이고 발전하더라도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텍스트이며,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광고나 상세 페이지 또한 카피라이팅 등의 텍스트로 구성됩니다. 그만큼 텍스트는 모든 콘텐츠의 바탕을 이루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단 블로그를 시작하길 권장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블로그는 무자본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으며, 전업이든 부업이든 앞으로 하게 될 비즈니스에 있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기에도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지의 차원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블로그 콘텐츠를 쌓아 나가다 보면 이를 기반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채널로 확장하는 것을 비롯해 전자출판, 컨설팅이나 강좌 개설, 기타 창업 등 관련된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전문 분야랄 것도 딱히 없다는 생각에 어떤 콘텐츠로 시작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을 위해 아이디어 차원으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우선 어떤 분야와 주제의 콘텐츠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주제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와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사이의 균형을 맞춰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막연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평소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이는 곧 사람들이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검색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트래픽을 높이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보다는 사람들이 자주 찾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혀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 분야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찾는 분야를 크게 세 가지만 들자면 돈, 건강, 그리고 사랑 또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자 모두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돈에 관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초기에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각종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익한 콘텐츠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터넷에서 맛집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도 먹방 등의 콘텐츠가 왕성하게 소비되고 있지만 최근 성인 남녀가 가장 많이 찾는 분야는 재테크 부업 투자와 같은 돈 벌기와 수익 창출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돈과 관련된 콘텐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비롯한 전업 또는 부업을 통한 수익 창출 분야, 정부 지원금, 대출, 절세 정보 등 금융 및 관련 정책에 관한 분야, 그리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투자를 통한 재테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정부 지원금이나 지원사업, 그리고 대출 상품 및 절세 정보 등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색해 봄으로써 콘텐츠를 꾸준히 생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내놓는 딱딱하고 어려운 나열식 정보보다는 관련된 정보를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놓은 블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콘텐츠와 지식이 별반 없다고 해도 우선은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어떤 분야라도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미국 생활을 하며 미국 주식에 관해 비교적 일찍 알게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담은 블로그를 자연스럽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의외로 미국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그다지 깊거나 넓지 않더라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알려줄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초보라 할지라도 더 초보인 이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분야이든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건강 분야에는 식생활과 영양제에 관한 정보, 각종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령화 추세 속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건강관리 정보에 관한 니즈도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스테디셀러와 같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니어도 음식 또는 영양제와 관련해 성분과 효능, 부작용 등 주의할 점, 하루 권장량 등에 관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으며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일인 가정의 유용한 생활 정보, 반려동물에 관한 꿀팁 또는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주제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에만 그쳐서는 실패든 성공이든 쌓이는 결과물이 없고 성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또한 저작권과 관련 없는 병원이나 동기부여, 영상을 부르와 같은 쉽고 간편한 편집 프로그램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 블로그 등의 콘텐츠 만들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일종의 총론이자 동기부여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콘텐츠와 투자에 관련된 강론의 세부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에 관해서는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전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